그래서 지금 이제 그룹폰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에 또 나오는데 월 매출 100억을 달성하겠다라든지 또 뭐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룹폰만의 어떤 전략이라거나 당장 어떤 걸 해야 된다거나 그런 좀 단기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사실 단기적인 계획은 사실 좀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떤 성과를 당장에 내기 위한 건 사실 저희 어떤 큰 그림에서는 되게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뻔한 얘기라서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정말 탄탄하게 일단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 사실 저희가 그룹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한국을 또 그만큼 정말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뭐 해보고 잘 안 되면 뭐 철수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일단 고객들 신뢰와 파트너분들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탄탄하게 가져가서 되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를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지, 단기간에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이런 부분은 물론 회사인 이상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우선순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매출 향상이나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의 특성상 그 서비스 지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넓히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 건가요? 그 지역을 확장하는 건 꼭 매출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어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늘려야 하는 거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을 늘려야 하는 거고, 지역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반대인데, 그 지역을 확장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로컬 기반의 어떤 사업자분들, 파트너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주는 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역 특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특화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픈하기 전부터 일단 지역 확장을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생각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 오픈하기 전부터 사람을 많이 뽑았죠. 사람을 많이 뽑으면서 각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맡으실 분들,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 좀 많이 잘못 나간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업체들을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인수는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수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게 되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고 저에게 시너지가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일단 인수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 인수가 됐다라고 잘못 오보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어차피 지역 확장을 해야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에 친밀한 분들 어차피 뽑아야 했으니까, 사실 기존에 어떻게 지역 기반의 소셜 커머스를 운영하시던 분들하고 연락이 많이 됐죠. 직접 제가 연락을 먼저 드리기도 했고, 저희와 함께 해보실 생각이 없냐라고 몇몇 분께 제가 여쭤보고, 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그룹폰 코리아와의 어떤 비전이 맞고 생각이 맞으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일하게 된 거죠. 같이 일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분만 같이 일하시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 지역 기반의 어떤 소셜 커머스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 그냥 회사 전체가 다 그룹폰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쪽까지 이제 상대하는 고객분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분들에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그룹폰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조인을 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가 잘못 나게 됐죠. 그럼 인수가 아니라 그 직원으로 그냥 지사가 같은. 그렇죠. 인력을 확보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요즘에 그 또 공동구매 이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TV 광고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TV 광고뿐만이 아니고 뭐 라디오 광고부터 해서 네. 버스에도 지금 엄청나게 붙어 있던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과열됐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과열된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떤 비즈니스건 이 시장 초반에는 사실 이런 과도기를 겪는 것 같아요. 겪는 것 같고 이런 뭐 TV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지금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일단 저희 자체를 고객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또 전략적으로 경쟁사에서 잘 선택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소셜 커머스라는 이름을 달고 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고객에게 저희 그룹폰이 사실 글로벌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알리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간절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도 TV 광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이걸 조금 뭐 나중에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저희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조금은 더 힘들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나 바이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욕심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그 이벤트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마케팅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TV로 쓰는 것보다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면서 고객 스스로 어떻게 좀 홍보를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철학이 비슷하십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철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맞습니다.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강연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소셜이 빠져있다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뭐 이제 일단 살아남아야지 무슨 소셜이 무슨 철학이 뭔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좀 서로가 페어플레이 하면서 좀 잘 살 수 있는 쪽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위 업체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의 이런 너무 과열됐다는 느낌은 사실 받고 그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제 소셜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싶다, 소셜을 해서 답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또 입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룹폰이 어떤 또 전략이나 뭐 다양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마케팅 이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좀 나가면 좀 약간 컨피덴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주세요. 러프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경쟁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소셜하지 않은 방법으로 마케팅이 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다. 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이월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됐고 했는데 사실 싸이월드라는 건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었던 또 그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아무리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을 통한 홍보는 되게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초반에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려고만 했지만 여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라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이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좀 지원을 어떤 커뮤니티라는 건 우리나라에 아주 좀 특화된 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 어떤 커뮤니티에 제공이 되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거기에 모이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함께 구매한 사람이 함께 뭔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좋은 경험을 또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또 많은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서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예전 웹 2.0이 얘기했듯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폐쇄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공유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좋은 정보, 한 번에 뭔가를 친구한테 제공하더라도 자기가 좀 뭐 엄선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페이스북 사용자도 많아지고 있고 트위터도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쪽으로는 이제 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 또 홍보도 할 겸 재밌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그룹폰이 성장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에게 그룹폰을 소개 친구가 가입을 하면 그 $10를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이 좀 넘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도 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쓰지만 약간 파격적인 이게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룹폰을 소개해 주는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금액을 $10,000을 저희가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잘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내 친구를 팔아서 내가 돈을 얻는다 라는 느낌을 좀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객분들한테는 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 친구는 그만큼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고 저는 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룹폰에게 어떤 감사의 선물로 이제 그룹폰 캐시를 이제 현금으로 송금처럼 써주는 걸 받는 건데 이게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약간 안 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부로 그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해주시는 분에게 5,000원, 그 다음에 소개를 받으시는 분에게도 5,000원. 네. 이게 이렇게 바꾸기로 결정한 게 저희가 여러 사람들하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상부상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널 소개시켜주면 내가 그룹폰에 들어오면 나도 그룹폰에게 혜택을 받고 들어오신 분도 혜택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됐고 되게 호응도는 뭐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뭐 조사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되게 일단 호응이 좋고 그동안 나만 뭔가 돈을 버는 것 같아서 좀 꺼려져서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거니까 친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서로 이제 또 그 캐시도 받으시니까 앞으로 그룹폰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그룹폰 같은 경우는 그 웹사이트 내에서 어떤 위젯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필레이트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웹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코드 같은 걸 가져갈 수 있게끔 쉽게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 넣을 수 있는 위젯도 만들 수 있고 바로 어필레이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그 그룹폰의 그런 상품들을 갖다가 홍보를 하면 그거에 매출의 몇 %를 준다 이런 형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룹폰 위젯 같은 걸 갖다가 내 블로그에 달아놓는데 매일매일 거기서 올라오는 딜들이 재밌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지고 하면 그리고 또 광고가 될 수 있지만 또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또 클릭하고 들어가서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좀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 퍼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좀? 먼저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팀이 별도랬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몇 가지 저희가 해야 될 거에 어떤 리스트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